네, 저도 애도장에서 반수가 아니야. 아니, 김지웅이라고 대구에서 중학교에서 제가 어릴 때 중학교에 김민들 거지형은 아니에요. 근데 그거에서 신학적으로 만약 이유가 아니고 완전히 근데 저는 멀리서 제가 좀 말씀 중에 그 다음에 양식의 시설 이거는 무슨 소리잖아요. 두 가지만 하면 되겠다. 지금 제가 계산 출신 사과를 나서서 관객들이 많은 그네가에 아주 감각이 있어요. 큰 실수였다는 거죠. 큰 표현인데 재밌어요. 아이는 안 해. 진행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아시다 우리 나는 너를 사랑하기 싫어. 야합니다. 불편하세요? 아니요. 야합니다가 좋은 뜻이에요. 아,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뭐 젊은 사람도 그렇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안 좋은 것 중에 하나는 그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나 문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훌륭하고
평화를 사랑하고 정말 깊고 그 다음에 포용력이랄지 문화적 또 이런 여러 가지가 정말 좋은 것들이 정말 많은데 스스로 그런 것을 돌아볼 줄 모르고 그런 게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이제 풍물꽃이라는 문화를 천착을 해서 지금 25년 좀 가까이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정말 운이 좋게도 20대 초반에 김상일 교수님을 만났고 김상일 교수님의 사상과 철학 이런 부분들을 옆에서 그 다음에 그분의 이제 학문적인 것과 그 다음에 생활 속에서의 어떤 실천 활동 이런 부분들까지 저는 정말 존경스러운 그런 것들을 실제로 많이 느꼈고요. 김상일 선생님의 저작에는 정말 우리 사상뿐만 아니라 많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역학도 최근에 이제 정말 깊이 있게 들어가시지만은 한의학 이런 부분들도 정말 우리 동양 철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정말 여러 부분에서 그런 것을 밝혀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선생님들께서 어릴 때 풍물 이렇게 장구치고 이렇게 하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정말 보니까 정말 위대하구나 라는 부분들을 그런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 뿐만 아니라 이렇게 좋은 것들은 정말 다음 세대들한테도 지금 대중들한테도 많이 알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좀 뭐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들어가죠? 네네네. 재미있는 주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왜 그러냐면 풍물 이게 제가 오늘 영상도 보고 사진도 보고 이렇게 해야지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약간 그런 게 지금 시설이나 안 되고 그걸 본다 그래도 그 영상 보면 모르고 보면 시끄러워요. 엄청 시끄러워가지고 이거 영상을 봐도 이게 그 다음에 막 그 시각적으로 되게 화려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밀도가 높은 어떤 문화 중에 하나가 풍물꽃이라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봐야 될 관점이 여러 가지 다양한 많죠. 많아요. 그걸 다 놓치고 본다는 거죠. 그렇죠. 모르고 보니까 아유 쟤네들 왜 또 시끄럽게 그냥 그러고 있어 라고 99%의 사람들이 보죠. 그렇지만은 제가 샤이 풍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 사람들은 사실은 음주 감호 3일 연일 음주 감호 이런 게 그거가 우리의 정체성이고 DNA에 깊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노는 걸 좋아하고 노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제가 오늘 앞뒤 얘기를 하겠지만 앞과 뒤 우리 한국 사람이 뒤풀이도 있는데 무슨 풀이도 있어요? 앞에 앞풀이 있습니다. 이거 뒤풀이 앞풀이가 이거 있으면은 중간에 없어도 되는가 봐. 이게 뒤풀이가 엄청 중요한 문화입니다. 이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풍물이 정말 위대한 문화인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해요. 왜 그러냐면 기독교적인 뭐 이렇게 기독교 계신 분도 있겠지만 너무나 엄숙하고 무게 잡고 위계 잡고 질서 있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나는 그런 거 안 좋아해 이렇게 막 이렇게 빼고 무슨 척하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좋아하잖아요. 실질적으로 노는 거 좋아하고 실질적으로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고 같이 손잡고 어울려서 같이 마음을 나누고 대동 이런 거를 좋아하는데 그런 것을 좋아한다고 얘기하지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 이렇게 무게를 잡거나 또 나는 또 뭐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우리 민족이 정말 평화롭고 서로 어울릴 줄 아는 민족인데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양지에서 그렇지 못하니까 음지로 가가지고 이렇게 또 약간 폐단도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수업 내용으로 들어가죠? 네. 네네네. 조금 네? 이런 게 그러면 나온 김에 이제 또 제가 이제 이런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이런 거예요. 비시원성 제가 논문도 썼지만 이 시작을 했는데 시작을 안 한 것 같아. 네. 끝낸 것 같은데 끝낸 게 아니야. 네, 언제 시작을 했는지 모르고 언제 끝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꿈꿀 때도 그렇고요. 우리가 꿈을 꾸는데 내가 언제 시작했지? 이거 모르거든요. 그리고 내가 언제 태어났는지의 시작점을 우리는 몰라요. 그걸 비시원성이라고 하죠. 그 반대말이 시원 아니에요? 시원. 서양의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창조가 있으니까 뭐가 있어요? 종말이 있잖아요. 시작이 있으면
논리적인 차원에서는 필연적으로 종말이 끝이 결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상현 선생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런 개념은 서양 과학 기하학에서 많이 나온 내용인데 지금 현대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거이잖아요. 시작해갖고 끝, 연극 시작, 드라마 시작, 끝, 노래 시작, 끝 있잖아요. 시작하니까 끝이 있다고 이제 하는 어떤 그런 게 이제 현대 사회의 대부분 모든 문화가 그래요. 수업 시작, 수업 끝 있어요. 그런데 동양 사회나 아니면 인류 보편 속에서는 이게 훨씬 더 많다는 얘기죠. 이게 주역의 미제께, 기제께 같은 경우에 끝을 냈지만 64번째 깨가 기제께 아니에요? 맞나요? 맞죠? 63번째가 맞나요? 미제. 63이 기제. 기제. 64가 미제. 미제. 그러면서 이제 예, 그렇죠. 그러면서 다시 시작을 하고 복계랑 비슷하게 제가 주역은 잘 모르지만 대략 거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끝이 없는 거잖아요. 순환, 음양, 태극 또 이제 아까 깜빡깜빡한 것처럼 낮밤, 낮밤이 끝이 없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끝이 없는 거 아니에요. 요거는 아니고 이렇게 돼가지고 낮밤 그래가지고 수업 시작한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봤었던 질문은 아주 그냥 위대한 질문입니다. 맞죠? 강사님 제고. 네. 아니 수업을 시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수업인지도 모르겠고 수업이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시간 되면 아 시간 되면 끝납니까? 아니 집에 가서 이렇게 떠올리면서 다시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뒤풀이 없어요 오늘? 있어요. 이 뒤풀이 가면 또 거기도 또 연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업이 일방적일 수는 없고 쌍방향으로 서로 소통하면서 대화하면서 돼야 되니까. 자 지금 자연스럽게 제가 이야기를 이어가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걸 써놓은 거는 이걸 가지고서 이야기를 했는데 질문이 너무 좋아가지고 살짝 얹어가지고 이거 좀 이따가 다시 얹어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장단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그러는데요. 풍물의 장단을 통해서 한국음악의 장단을 이해를 했습니다. 한국음악은 정말 위대하고요. 정말 이건 논리적인 구조가 정말 대단해요. 이거는 서양 음악적 관점에서 절대 이거는 정말 고유하게 제가 발견한 거라서 정말 제가 이제 이게 이거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얼마나 이해를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가능한 한 어렵지 않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층위 구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층위 구조. 이게 서양 철학을 끌어들이면 김상현 선생님이 이렇게 층위 구조를 우리의 역설의 논리, 동양 철학의 이런 부분은 층위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 동양의 논리의 가장 기본이에요. 이게 있어야지 역설이 가능한 거고 음양대대가 가능한 거거든요. 이런 선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층위 구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층위 구조는 뭐냐면 연, 월, 일시 우리가 사주라고 그러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철학적인 차원에서나 아니면 논리적인 차원에서 보면 하나의 사물, 하나의 사물이거나 하나의 개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독립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 다른 사물이거나 다른 어떤 개념과 연계하면서 연관 속에서 이해를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시 공간적인 차원에서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뭐 동물이라는 개념이 있으면 동물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나왔어요? 맨 처음에 동물이라는 개념이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지금 층위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논리적인 지금 이거 나오는데요. 동물이라는 거는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동물이 있는 거예요. 동물과 대비되는 말이 뭐가 있어요? 식물이 있잖아요. 동물과 식물이 있고 동물 밑에 하등동물, 상등동물 있을 수 있고 그럼 밑에 포유류, 무슨 류 나오죠? 네, 그렇죠. 또
그러면 그 밑에 뭐 영장님 밑에 무슨 뭐 과. 그러면 또 밑에 뭐 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중에 뭐 그 중에 그 중에 뭐 사람 뭐 박테리아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게 개념이 이제 왔다 갔다가 하는데 이 사물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위에는 이걸 어떻게 이해해 들어가야 되지?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 보니까 아 사람은 제일 위에서는 동물 또 위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물체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위계를 가지고서 이해를 해갔다는 얘기예요. 논리적으로는. 다시 연월일시라는 건 뭐냐면 시간이 그냥 요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신기한 건 시간이 그냥 시간과 공간에 대한 담론은 정말 많아요. 시간이 그냥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시간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다 시 밑에 분이 있고 분 밑에 초가 있죠. 이게 층위예요. 층위. 그러니까 이게 전체와 부분의 관계예요. 이렇게 몇 개가 모여가지고 전체를 이루고요. 이거는 전체와 부분의 관계다. 초를 60개를 모으면 뭐가 돼요? 1분이 되죠. 이게 전체고 이게 부분이 되는 거죠. 자, 분을 1분 60개를 모으니까 전체가 시가 되는 거예요. 시간을 1시, 2시, 3시 24개를 이렇게 가다 보면은 시간이 모여가지고 1일 하루가 되는 거고 하루가 뭐 이렇게 31뭐 이렇게 모으면은 월이 되는 거고 월이 모이면은 연이 되는 거고 연이 또 가면은 12달, 12띠가 되는 거고 뭐 이렇게 전체와 부분과의 관계. 이것도 전체와 부분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동물, 식물 안에 뭐 무슨 류가 있고 무슨 과가 있고 우리가 사물이거나 시간이거나 공간이거나 우리가 주소도 층위 구조로 돼 있어요. 대한민국 그 다음 밑에 시도가 있어요. 그 밑에 군구 밑에 읍면동 맞습니다. 읍면동 밑에 번지. 사람이 시간과 공간, 장소 그 다음에 모든 이렇게 사물을 볼 때 개념을 볼 때 부분과의 전체 속에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렇게도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이 세상을 파악하는 일종의 사고의 구조거든요. 서양은 이런 거랑 구조 체계가 완전히 달라요. 그걸 설명하려면 너무 길기 때문에 아주 줄여갖고 층위 구조. 시간적으로는 그렇고 공간적으로는 우리가 나라, 뭐 시도, 군구, 읍면동 이렇게 전체와 부분으로 이해를 해 들어간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예. 고맙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서 이제 우리 장단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고, 제가 이걸 그냥 쓴 게 아니라 정말 그 세종대왕님을 떠올리면서 제가 이제 훈민정음 해례본도 이동준 선생님 해서 2학기 동안 들었어요. 이렇게 2번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훈민정음 해례본을 2바탕을 봤어요. 그래서 훈민정음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속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훈민정음의 우리 한글의 구조를 가지고 우리 거를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이동준 선생의 부친이 맞습니다. 네, 그분이죠?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종호 선생? 네, 맞습니다. 아, 그걸 한글로 저기 하시는구나. 그리고 지금 추임새로 지금 말씀하신 층위를 네, 이걸 층위를 철학적인 위상학이라는 거하고도 연결하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게 기니까 나중에 또 따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훈민정음을 통해서 우리 음악을 이해를 할게요. 춤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하나의 문장이죠. 주어, 목적어, 서술어면은 1차적인 언어적 문장에 이제 이거는 완결성을 가진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어떻게 한다? 문장이 이게 하나의 층위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의 부분을 가장 아래 층위로 나눈다 그러면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나눈다. 부분으로 이거를 나는 사랑한다 너를 이렇게 나누고 너를 너를 이렇게 나누고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아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가 있고 부분이 있죠? 네. 아 요거는 살짝 빼고 세 개를 다 하면 복잡하니까 사랑한다를 가지고 나눠볼게요. 사랑한다를 바로 아래로 나누면 뭐 이게 어거지가 될 수도 있지만 다시요. 이거를 하나의 전체로 보고 이거를 분리를 했을 때 아래 단위로 어떻게 나눌까요? 몇 개로 나누죠? 사랑한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또 몇 개로 나눠져요? 안 나눠줘요? 네? 안 나눠줘. 나눠져요. 제가 훈민정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한글로 이야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아주 끝까지 나눠볼게요. 사랑을 나누면 어떻게 나눠요? 사랑. 랑 맞습니다. 지금 이게 두 개로 나눠졌죠? 이게 층위예요. 자, 사는 어떻게 나눠질까? 시험과 아, 역시 이거는 외국 그 한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아, 이제 깊이 들어갑니다. 와, 리얼. 어떻게 돼요? 아, 시험. 시험. 아, 리얼. 한번 이거는 리얼. 아. 몇 개예요? 두 개. 두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두 개. 두 개입니다. 와. 이게 지금 훈민정음의 힘이에요. 와. 이 논리적인 구조가 우리가 주역의 뭐 중계가 됐든 대괴가 됐든 뭐 이렇게 주역의 체계도 층위 구조예요. 아이고 어쨌든 전체에서 부분으로 나눠지는 근데 그 시스템이 계속 두 개로만 나눠진다는 거죠. 주역은 두 개로만 이진법으로 진행이 된다는 건데 어쨌든 지금 이것을 왜 얘기를 했냐면은 층위 구조를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해가지고 이거를 끌어집어냈고요. 이게 우리 음악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훈민정음과 우리 음악은 아주 상관관계가 아주 많이 있고요. 세종대왕이 종묘 제례악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세종 때부터 종묘 제사에 종묘 제례악 우리가 만든 음악을 썼어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훼손이 되기는 했지만 세종대왕이 종묘 제례악을 만들 때 어떤 것을 근간으로 해서 만들었냐면 우리의 향악과 고취악을 가지고서 만들었다고 세종실록에 이제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세종실록 악보와 훈민정음 해례보는 같은 시기, 같은 사람, 같은 집현전에 있는 엘리트 지식인들이 만든 거예요. 거기까지는 약간 곁가지 얘기인데 그것을 우리의 음악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했고 우리 음악을 이해를 하려면 이런 것을 이해를 해야지 우리 음악을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보면 제가 이게 좋은 문장과 좋은 글자들을 끌어와서 이렇게 우연일지도 모르겠지만 여기 우리 음악의 구조가 여기 핵심적인 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미술에서 데칼코마니라고 있어요. 데칼코마니예요. 네? 데칼코마니는 뭐냐면 예, 그렇죠. 아, 다 아시네요.
접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물감을 해가지고 이렇게 확 접었더니 왼쪽에 있는 그 그림과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거울처럼 이렇게 완전하게 대칭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대칭인데 요거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대칭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여기가 지금 이 사랑한다라는 말을 문자로 칠판에 적어두니까 비주얼 시각적인 것으로 이제 감각이 되잖아요. 근데 사랑한다라는 건 뭐예요? 시간적으로 사랑한다 이거거든요. 시간이에요.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음악의 핵심이 뭐냐면 시간적인 대칭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거는 말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 뭔 말인지 뭐 이해를 못할 수, 음악하는 사람도 이해를 못할 수가 있는데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음악학자 이보형이라는 선생님이 계신데요. 지금 80이 넘으셨고 정말 뭐 한국 음악을 진짜 현장에서 많이 이론을 정립하신 분인데 한국 음악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장단이 이거예요. 한국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장단이 이건데 이거를 우리 깽가를 칠 때 어떻게 하냐면 갱, 맥, 맥, 갱 입으로 한번 해볼게요. 갱, 맥, 맥, 갱 입으로 한번 해볼게요. 시작. 갱, 맥, 맥, 갱 요게 가장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무속음악에, 불교음악에, 풍물음악에, 풍물에도 많이 가장 보편적인 우리 음악의 핵심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갱 11 21 갱매 하고 갱매 갱 딴 두 개, 세 개, 세 개, 두 개 요게 핵심이에요. 요게 아까 자진몰이 장단 물어보셨어요. 자진몰이 장단 어떤 선생님이 물어보셨거든요. 우리가 자진몰이 거의 다 아시죠? 자진몰이 빠른 네 박자인데 앞집에 처녀는 뭐 시집을 간 하나 둘 셋 넷 딴 따다단 딴 따다단 딴 따다단인데 선생님 질문하셨죠? 네. 여기서 그게 나오거든요. 자, 2, 3, 3이 지금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조금 계속 들어보세요. 이 장단이 빨라지면 그 장단이 나오거든요. 자진몰이 장단이 나오는데 갱깨개갱 갱깨개갱 복잡하니까 잘 수학 막 나오니까 복잡하니까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갱깨개갱은 개eng 2대 1대 1대 2가 되는 거예요. 장단이 되는 거예요. 장단 단장. 지금 이게 사랑한다 이거 여기도 단장 장단이죠. 길이가 시간적인 길이가 따안 숫자면 따안 이런 음악이 나와요. 열박이 나와. 이거 하면 열박 5박 더하기 5박이 10박이 이것도 대칭이거든요. 대칭. 지금 여기도 따안 누로 되는 거예요. 딴 갱깨개갱 덩따쿵따 요렇게 음악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자진몰이는 되게 쉬운데 또 여기 있는 음악도 되게 쉬운데 저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네. 죄송하지만 하나만 충위를 위로 올라가 볼게요. 하나만 충위를 위로 올라가 보면